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저는 주로 점심을 밖에서 사 먹는데요. 어제 문득 순두부찌개 가격이 11,000원으로 상승한 것을 보고 새삼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00원에서 8,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15년 전 짜장면 값이 3,000원에서 현재 6,000원으로 2배 오른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우리 생활 가까이 침투하여 우리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왜 오는 걸까요?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놈의 화폐 가치는 왜 자꾸 하락하면서 우리의 지갑을 빈곤하게 만드는 걸까요? 요즘 뉴스를 보시면 원자재값 상승, 유가 상승, 최저임금 상승 등의 기사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제품 비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상품의 가격들이 상승하기에 같은 돈을 들고 살 수 있는 수량이 계속해서 적어지는 거죠. 이를 비용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통화량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인플레이션도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으로 경제가 위축될 때 정부에서는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기 부양하기 위해 돈을 시중에 많이 뿌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각종 받는 정부 지원금들도 이러한 예시죠. 돈을 시중에 마구마구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아지니 돈의 가치가 결국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처럼 자재값, 인건비 상승으로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든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든 인플레이션은 지금 이 시대에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활한 성장을 위해서는 유동성이 중요한데요.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적당한 인플레이션도 필요하다는 거죠. 통화량 증가 대비 경제 성장이 충분하다면 화폐 가치도 자산 가치도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M2 통화량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높다는 거죠. 1960년 이후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하던 시기에도 경제 성장이 통화량 증가를 못 따라갔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보통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인데 반해 M2 통화량의 증가율은 8%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전년 대비 10% 이상이 증가했고요. 더군다나 정부는 재정 운영을 확장적으로 더 늘리겠다니 올해도 돈이 더 풀릴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시대, 과연 우리의 돈은 안전할까요? 통화량 증가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예금, 적금을 하시며 알뜰살뜰 모아서 언젠가는 집을 장만하실 계획으로 현재는 전세를 살고 계신가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보험들을 종목별로 가입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계신가요? 전세, 예금, 적금 다 좋습니다. 단 근로소득이 물가 상승률만큼 유지될 때는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월급의 일부를 떼어 예금과 적금을 하며 6에서 7%의 이자를 받고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전세를 살며 꾸준히 돈을 모아 집도 장만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물려받을 거 없는 서민이 투자 리스크 감당하기 싫어 전세와 예금, 적금만 이용하면 결국 빈곤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금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치 하락을 하니까요. 뭐하러 집주인에게 내 전세금으로 그들의 투자금을 마련해줍니까? 뭐하러 은행, 보험사들 좋은 일만 시켜줍니까? 말이 좀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현실을 알려드리고 싶을 뿐이니 이해해주세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상품의 가격뿐 아니라 실물 자산도 급격하게 오릅니다. 넘쳐흘러 오갈 데 없는 돈이 주식과 부동산 등으로 옮겨가기 때문이죠. 화폐 가치는 떨어질 게 분명하니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마치 내가 길을 걸으며 돈을 조금씩 바닥에 흘리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실물 자산으로 돈을 옮기거나 투자를 하여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어 내 돈을 지키는 거죠. 돈이 많이 옮겨갈수록 옮겨간 자산들의 가격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은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것이 이러한 이유죠. 모든 것이 다 오르는 시대에 안 오르는 것은 내 월급뿐이니 이마저 지키고 싶으면 내 스스로 공부하여 지킬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겁니다. 정부가 금리를 올려 물가를 안정시킨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금리를 올려 물가를 안정시키면 또 다른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 생략하고 그냥 단순히 물가가 안정됐다고 칩시다. 물가 상승률이 완화되었다고 하면 한번 하락했던 화폐 가치가 다시 갑자기 상승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200만 원의 가치가 될까요? 아니면 한번 올랐던 상품 가격이 다시 내려갈까요? 여러분은 박앤세일 말고 꾸준히 상품의 가격이 내려간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럼 답이 나왔네요. 한번 오른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거기에 내 월급을 올리든 내 자산을 증식시키든 해야겠네요. 근데 월급은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으니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자산을 증식시키는 일밖에 없지 않을까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펀드든 코인이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현실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시고 그에 따른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보는 눈이 바뀌고 그 바뀐 눈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은 엄청난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은 잘 바뀌진 않지만 보는 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바라며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공부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